자, 3번 입주자 대피회의 한번 잠깐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입주자 대피회의. 자, 입주자 대피회의. 일단 1번의 구성 등에 관한 부분에 1번의 양갈 1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1번. 1번은 입주자 대피회의는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래서 최소 입주자 대피회의는 몇 명 이상이 최소 출발 인원수 몇 명이 되더라. 4명 이상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4명 이상은 돼야 되고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이 안에 동별 대표자를 한다 그래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최소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출발선에 요이동할 수 있다. 4명 이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선거구. 요것만 잠깐 하나 보죠. 그럼 일단 입주대표회를 이제 여기 구성하기 위해서 선거구는 법에서 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선거구는 3가지인데 먼저 보니까 선거구는 3가지인데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2개동으로 묶는 이야기는 이게 여러 개 동이 있더라. 여러 개 동이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개 동이 여러 개 쭉 해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고 했을 때 이게 여러 개 동으로 구성이 됐다면 이거를 2개동 이상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요 2개 동, 이 2개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그리고 통로라는 건 통상 보시면 뭐냐 통상 일상생활에서 라인의 개념으로 가시면 이렇게 돼서 이게 보면 라인의 개념으로 가셔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되어 있다면 이렇게 돼서 라인에 보시면 요 개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 되어 있다면 1라인, 2라인, 3, 4라인 쭉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통로, 예를 들어 여기를 내서 여기를 이와 같이 하나로 묶어서 이거를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층별이란 건 이 하나의 공동 층수, 건물에 갔을 때 이거를 한 동으로 봤을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건물의 층수에 따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꼭 여기 이 건물의 층수가 높다면 낮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25층 된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3개 층별로 여기를 3개 선거구로 나누어서 이 각 개소별로 그럼 이 동에는 몇 명의 동별 대표자가 출마합니까? 3명이 출마할 수 있죠. 그래서 3개 선거구로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통로로 층별로 이렇게 구획을 해서 각 구획 개소마다 이렇게 동별 출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구는 3가지입니다. 3가지란 건 동으로 묶거나 통로나 이렇게 층별로 나누어서 선거구로. 그러면 이 3개 선거구 중에서 뭘로 정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문은 지금 첫 번째 줄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 그러니까 선거구는 법에서 이 3가지 안을 제시했다면 그럼 이 3가지 중에 무엇으로 여기 정할 거냐 그래서 관리 규약입니다. 관리 규약으로 선거구를 정하게 되어 있더라라고 해서 선거구에서 관리 규약 하나 봐주시고요. 자, 2번은 그냥 지금은 건너갑니다. 이제 그러면 보죠. 자, 이제 이 법으로 정하고 법에서 3가지 안을 제시했고 3가지 안으로 제시한 이 선거구 중 하나의 방법을 규약으로 선택했다. 이제 그러면 이 선거구에 누군가는 출마를 할 거고 누군가는 뽑아야 할 거다. 그러면 그 자를 지금 누구를 선출한다? 동별 대표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게 층별에 따라 누가 이제 출마할까요? 동별 대표자가 출마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관련해서 내용들이 쭉 꾸려져 있는데 여기는 정리리기 한번 해보죠. 정리리기 한번 하시겠죠. 여기는 깊이보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자 동별 대표자로 이 동별 대표 후보자로는 누가 나올 거냐. 그래서 지금 공동택의 전유 부분, 그럼 일단 이 후보자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뭐죠?
자, 그러면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 전유 부분에는 누가 거주합니까? 전유 부분에는 누가 살 수 있다? 입주자. 입주자가 거주할 수도 있지만 또는 누가 거주할 수 있다? 사용자. 사용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동별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럼 여기 이제 보면 여기서 말한 입주자 개념에는 누구를 포함한 입주자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말한 입주자 개념은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 소유를 대리하는 배우자, 그리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 좀비 속의 개념의 입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유 부분에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개념에는 그러면 소유자도 동별대표로 나올 수 있지만 누구도 나올 수 있다.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주자 개념에는 요 개념 정도 봐두시게요. 그래서 여기는 입주자는 누구를 포함한 개념 입주자다. 소유자, 배우자, 직계, 좀비석을 포함하는 개념의 입주자 개념이다라고 해서 하나 봐두시고, 자, 그러면 일단 입주자 가능합니까? 일단 OX 유무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입주자는 동별대표 선출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Yes, OK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사용자는 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그러면 사용자가 물론 전유분 입주자가 거주한다면 입주자가 이제 후보자로 나올 수 있지만 만약 그 전유분을 사용자가 임차에 사용했다면 그러면 사용자는 될 수 있다, O 아니다 할 때에서 사용자는 yes, no 할 때 될 수 있다, 없다? 가능합니다. 일단 O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입주자도 가능하고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자격이 좀 제한됐어요. 제한이 됐다는 것은 누구보다는 물론 사용자도 동별대표로 될 수 있긴 하지만 누구보다 입주자보다는 어떤 자격적인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된다는 것은 입주자보다 동등 자격 요건에다 되는 게 아니라 좀 제한이 된 위치 하에서 사용자가 동별대표 나올 때, 즉 제한이라는 여기서 말한 제한의 의미란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선거구에 자, 후보자가 여기 이 선거구에 누가 나옵니까? 입주자가 이제 보면 후보자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선거구에 입주자가 후보자가 나와 있는데 이 선거구에 누구 후보자가 입주자 후보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특정 이건 세 개 선거로 이 하나에 더면 세 개 선거 나와 이 선거구에는 누가 후보자로 나와야 돼요? 입주자가 후보자로 나와야 돼. 근데 입주자 후보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공석으로 놓는다? 아니에요. 그래서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라면 제한적이긴 하지만 누구도 가능하다.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하고 입주자가 경쟁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제한적인 상황 여건에 누구도 가능하다. 사용자도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하나 확인하시면 될 부분에서 거리게 하나 정리하고, 이제 그러면 입주자보다는 위치가 좀 제한이 되긴 했지만 사용자도 가능합니까? 네. 그럼 이제 전유 부분에 거주한 입주자 사용자는 모두가 다 제한되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입주자도 그렇지만 사용자도 그렇지만 이와 같은 요건 하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 선출하는데 입주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라 하더라도 이 관련 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이 있어요. 이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이 자격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됐다고 봐요. 됐어요. 출마했어요? 네. 그럼 이제 출마했다면 선출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의 관문을 더 걸쳐야 돼. 거친다는 것은 자, 이 자격 요건이 해당이 되냐, 충족이 되는 이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됐어요. 충족이 됐고 출마했다? 예스가 아니라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더라도 뭐예요? 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 뭘 또 정해놨냐면 결격 사유를 정해놨어요. 결격 사유를. 하나만 예를 들면 좀 전에 결격 사유 중에 하나만 잠깐 그 세부적인 질문을 정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입주자. 이 입주자로서 자격 요건을 갖췄다. 그럼 예를 좀 전에 누구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배우자. 자, 배우자 하나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배우자도 동별대표자로서 자격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로서 배우자, yes. 그럼 배우자가 법에 따른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됐어요. 충족이 됐어요. 그럼 충족이 됐으면 자, 선거를 나가서 당선된다. 아니, 출마해서 선출될 수 있죠. 근데 이 배우자가 이 자격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뭐예요? 결격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배우자나 직기동비속은 이제 보시면 소유자가 만약에 배우자나 직기동비속에 나갈 때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어야 돼. 즉, 그건 무슨 말이냐? 배우자나 직기동비속이 나가려고 할 때 누가? 소유자가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소유자가 반대했다면 누구는? 배우자나 직기동비속은 혹 출마해서 선출됐다 하더라도 그 자격이 상실된다. 그래서 그와 같은 법에 따른 결격 사유 중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할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동별대표자로 뭐 합니까? 최종 선출이 돼. 그러니까 선출은 이와 같은 둘 중에 하나 해당되는 자로서 자격 요건이 충족되고서 결격 사유 해당이 안 된다고 출마했어. 그때 뭐 할 수 있다?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동별 대표자로 뭐 할 수 있다? 선출될 수 있다.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그걸 한번 잠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교재에서 이제 보시면 자, 교재는 지금 122에 양가로 2번입니다. 크게만 좀 정리하면 동그라미 1번. 자,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의 요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누구도 사용자도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좀 전에 동별대표자의 사용자는 위치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입주자,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관계가 아니라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다. 사용자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 정도만 우측으로 옵니다. 우측에는 상단의 박스와 밑에 동그라미 이제 기역, 니은이 지금 설명드렸던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 게 그 박스 내용과 밑에 기역, 니은에 관한 지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건은 지금 당장 기억하기보단 그래서 박스에 있는 지금 그 123페이지 상단 박스와 밑에 나와 있는 이제 기역과 니은에 관한 요건이 충족이 된 입주자 또는 사용자 중에서 동별 대표자를 그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에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사유다 그래서 기억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면 그 자격을 뭐 한다? 상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입주자 또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뭐 합니까? 그때는 이와 같은 결격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에 가보시면 그 결격 사유가 좀 많지요. 기업,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에서부터 한 장을 밑에 이제 박스 맨 마지막에 하면 11번까지 해서 11가지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결격사유 있다 정도만 지금은 정리하시겠습니다. 그걸 뭐 지금 정리하는 거 아니고 한 장을 넘겨가 봅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보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동별 대표자를 선출했네요. 선출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선출했다. 뭐 선출원이 이제 공동택이나 규약의 세대수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숫자는 꼭 정해진 거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선출 이와 같은 결격 사유 등이 없어 최종 선출원이 몇 명이다. 예를 들어서 20명이라고 좀 보죠. 20명입니다.
20명이면 좀 뭐 세대수가 좀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인원수는 20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더 적을 수도 있는 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거니까 20명이 선출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20명 이 선출되던 자중에 뭘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대표할 사람 뽑아야 돼. 그래서 이 선출된 20명 중에 20명 누구를 선출합니까? 임원입니다. 임원을 선출해야 돼. 임원. 그래서 그러면 이 입주자 대표 회의에 두는 임원은 어떠한 임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둘 거냐. 그래서 밑에 지금 동그라미 3번에 기업 입주자 대표 회의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A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둡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회장 1명의 양가로 한번 단서 가볼까요? 양가로 회장 1명의 양가로 단서 가보니까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그런데 단서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러지 않다는 것은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가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는 누구도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의 회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동별자로 선출될 수도 있고 사용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누구도 될 수 있다. 임원 중에 누구 될 수 있다? 회장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확인합니다. 자, 임원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라고 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럼 이제 임원은 지금 봤던 대로 누구 있다고 그랬었냐면 회장 인원수는 크게 뭘까요? 회장과 감사와 이사입니다. 회장, 감사, 이사예요. 이제 이제 선출된 20명 중 누구를 뽑아야 돼요. 회장도 뽑고, 감사도 뽑고, 이사도 이제 법에 정한 그 인원수에 따른 임원을 선출합니다. 자, 그래서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밑에 박스에 쭉 나와 있는데, 니은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라고 해서 박스는 지금 보지 마시고 여기만 정리하실게요. 자, 이제 그러면 임원을 선출합니다. 임원 선출입니다. 네. 여기서는 두 가지만 정리하죠. 임원은 지금 20명인데 이 인원수 중에서 회장, 감사, 이사를 선출하는데 여기서 임원을 선출한다는 것은 뭐예요?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하는 거니까 임원 선출은 입주자 등의 직접 선출을 통해 입주자 등이 직접 말 그대로 투표를 해서 대표할 회장, 감사, 이사를 선출합니다. 선출. 그래서 여기는 그런데 임원 중에서 입주자 등의 직접 선출 규정에 누구는 제외가 되냐면 이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 선출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이사는 누가? 이사는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그러면 입주자 등의 직접 선출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누가 돼요? 회장과 감사가 입주자 등의 즉 입주자 등이 직접 투표를 해서 회장, 감사를 뽑는가 개념으로 가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그럼 회장, 감사도 입주자 등의 직접 선출을 통해 선출한다고 그랬는데 회장, 감사도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이 세대수에 따라서 그 공동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지 또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에 따라서 회장, 감사, 임원 선출 규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만 정리하자. 임원 선출은 회장, 감사, 이사를 선출하는데 이사는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든 미만이든 입주자 등의 직접 선출 규정에 제외가 돼. 그러면 이사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이 선출하게 돼 있다. 요 하나 정리하고 그럼 남은 누가? 회장과 감사. 그러면 회장, 감사는 어떻게? 이 회장, 감사도
그 공동대 세대수가 몇 세대냐에 따라서 그래서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지 세대수가 미만에 따라서 또 선출 규정을 또 나누어서 확인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다음 이제 기본 과정에 보도록 하시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죠. 그래서 박스에 그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을 쭉 기술하는 부분들 내용이 있다는 거 하나 정리하고요. 자, 우측에 이제 가시면 우측에 125에 가시면 기타 뭐 임원의 업무 등이라든가 동별대 임기라든가 쭉 기술할 수 있는 부분들 나와 있는 것 중에 임기만 잠깐 볼까요? 동별대 임기 관련해서 04번 그 중간쯤에 125의 중간에 04번에 기업. 자, 동별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 임기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그래서 박스에 가보니까 모든 동별대표자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는 몇 년입니까? 2년. 뭐 다시 구성의 요이동 동시 출발했던 임기는 몇 년? 2년입니다. 두 번째, 그 밖의 경우다 그래서 전임자 임기 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 선출된 동별대 임기를 말한다 그래서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임기로 합니다. 니은까지만 봅니다. 니은. 자, 동별대표들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한 번만. 이건 이렇게 한 번만 중임이랑 이렇게 보시면 돼.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여기는 한 번만 중임이라는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임기는 몇 년을 한다고 그래? 임기는 2년을 한다고 그래서 2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마다 2년이다 그래서 2년. 그러면 동별대표 임기를 2년을 맞췄어요. 2년을 임기 시작해서 2년을 맞췄어요. 그래서 보니까 2년을 맞추다 보니까 이거는 참 이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 해당 공동택에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뭐예요? 또 했어요. 이어서 임기 끝나고 또 다시 했습니다. 했어요. 몇 년 채웠습니까? 4년. 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중이면 2년 임기를 끝내고 이어서 갔습니다. 4년. 그러면 4년 채웠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원칙. 물론 예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는 빼고 4년 연속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다시 또 한 번. 자, 2년 임기 채웠어요? 오, 했어요. 근데 좋은 일인 건 알겠는데 체력적인 부담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2년을 쉬었고 그 다음에 2년 했어요. 그럼 여기는 연속해서 2년에서 4년을 채웠다. 여기는 중간에 한번 쉬었다. 쉬는 것은 한 번, 두 번 관계없어요. 한 번의 임기를 끝내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런 관계없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또 했다. 여기는 몇 년 했습니까? 4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별 임기는 연속이 하든 중간에 얼마를 쉬든 간에 몇 년을 하게 되면 4년을 하게 되면 법으로는 원칙은 안 됩니다. 예외적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한다면 누구도 중임한 사람도 선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정리하시고 원칙은 연속에 가든 중간에 쉬었다 하든 간에 몇 년이 되면 4년 임기를 채우면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만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시면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고 있더라 해서 임기 정도 하나 봐주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지금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선거 관리가 나와 있어요. 자, 선거 관리는 무슨 말이냐? 좀 전에 지금 보면 누구를 선출하더라. 여기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자. 이와 같은 절차 따라서 문제가 없다. 선출했고 또 누구를 선출합니까? 입사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합니다. 선출. 그러면 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입사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선출했어요. 근데 선출 절차를 동별대표 선출했고 선출된 자들 중에 입대표 임원을 선출했어요. 자, 그래서 선출했다. 자, 그럼 또 한 번 더 가죠.
자, 선출이 됐던 동별 대표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선출된 동별자면 선출이 됐으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선출된 동별자 잘못했으면 선출된 동별대표가 뭐 할 수 있다? 해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데 선출했다? 선출된 임원이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해임할 수 있죠. 임원 선출도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해임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임원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뭐 해야 돼요? 해임해야 돼. 마찬가지 입사대표의 임원을 선출도 하지만 임원이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해임을 합니다. 그러면 자, 임원을 선출 해임하거나 동별 대표를 선출 해임하거나 할 때 이거는 뭘 구성하게 됐냐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실게. 뭘 구성하더라?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 기역번 가볼까요? 기역번. 입조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조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뭘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지금 지문의 기역번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일단 그래서 여기서 이 선거를 구성한 이유는 동별 대표자나 입대표의 임원을 선출할 때도 그리고 해임할 때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선출도 하지만 뭐까지 해임까지 이루어진다 해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니은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수는 공동체 세대수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니은의 A. 자,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그때는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B번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입니다. 이때는 3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라고 해서 위원수 정도만 잠깐 확인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5번의 기역과 니은에 따른 부분 하나 정리를 봐주실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입니다. 자, 이제 입조 대표인 하느냐고 이와 같은 등등의 절차를 거쳐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서 입조자 대표회의는 자, 그러면 볼까요? 또 하나 보실 내용. 자, 입조자 대표회의는 지금 용어상에 아까 잠깐 봤었나요? 영어로 다 설명되지 않죠. 그래서 영어로 한번 설명을 했었던 부분, 입조대표회의는 이 관련법의 용어를 이렇게 정해야지. 입조대표회의는 뭐더라? 등등등에 따라서 뭐 하는 기구다. 여기는 자치의결기구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입조대표회의는 등등등에 따른 자치의결기구를 입조대표회의 한다. 그러면 입조대표회의 하는 것 스스로 법에 따른 사항을 뭐 합니까? 의결하는 의결기구가 됩니다. 의결기구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우측 127로 갑니다. 127에 입조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이다. 이제 그래서 입조대표회의는 자치의결기구로서 법에 따른 양가로 1번에 그러면 의결사항 일단은 그러면 의결사항을 이건 법에 따른 자치의결기구인데 법에서 입조대표회의가 의결로서 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을 몇 가지를 정해놨냐 보니까 그 의결사항은 몇 가지겠냐면 저 밑에 01번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에서부터 마지막 18번 그 밖에 공동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 18번까지. 그래서 의결사항 입대표가 몇 가지, 1번보다 몇 번까지 지금
18번이죠. 그래서 18번까지 한다는 몇 가지, 18가지를 의결로서 입대표가 의결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18가지 사항의 입대표가 뭐 하더라? 의결을 해 줍니다. 그럼 이 18가지 관련 사항이 의결로서 효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몇 명이 yes를 해야 이게 의결을 갔습니다. 그래서 의결 방법 한번 볼까요? 일단 먼저 그럼 이 18가지는 지금은 그냥 있다는 것만 보세요. 18가지 지금 여러분이 그 많은 것을 정리한다. 아직은 시기상조. 그래서 통과.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고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18가지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의결 방법만 잠깐 보죠. 의결 방법. 의결 방법은 이제 방금 봤던 동그라미 1번의 위로 갑니다. 첫 번째 줄이죠. 입대표 회의는 입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의결 방법은 입대표 회의 구성원이 얼마가 예스하면 이게 의결로 갔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찬성이면 이 18가지 어떤 사항이 의결로 수요를 가는데 의결에 관한 정족수는 얼마가 찬성한다면 구성원의 과반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확인할까요? 자, 근데 그와 같은 다수의 의결사항이 있더라 해서 의결 양가로 1번만 지금 정리하시고 양가로 2번은 여기는 지금 여기는 그 양가로 2번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다 보시면 자, 좀 전에 지금 지워졌던 부분들 중에 요 내용만 간단히 하나만 설명드리면 자, 전에 지금 지워지기 전에 누구도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는 누구도 될 수 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누구도 될 수 있다. 동별 대표자. 그죠?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고 또 제한적이긴 하지만 누구도 될 수 있고 입대표인의 임원이 되는 누가 회장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사용자는 제한적이면 동별 대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장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대표의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지금 양가로 2번은 그 지문에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니까 이 사용자가 입대표를 구성했을 때 이 사용자 수가 얼마 이 사용자가 입대표의 구성원의 얼마가 됐다면 과반수가 됐다. 과반수. 그러면 20명 중에 사용자가 구성원의 과반수가 돼버렸다. 이거는 대표성을 떼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법에서는 18가지 사항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대표 구성원의 과반수가 이 18가지 중에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의결사항에서 빼버리고 요건을 달리 정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양가로 2번인데 여기도 그냥 취지만 그리게 보세요. 이건 나중에 한번 할 때 일과를 한번 정리하실 때 가장 첫 번째 18가지 의결 정족수 얼마가 필요합니까? 구성원의 과반수. 그런데 입대표 구성원의 사용자가 과반수인 경우는 의결에서도 일정에 달리 제외가 되고 적용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만 간단히 정리하실까요?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겨봅니다. 넘기면 자 이제 회의합니다. 의결해야 되죠. 의결사항은 이와 같은 의결사항이 있다면 이 의결하려면 뭐 해야 돼요? 모이세요. 그러면 의결하려면 뭐 합니까? 의결하려면 모이세요? 네, 모입니다. 일단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을 의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 모이세요. 모여서 우리 이야기해서 과반 찬성을 이끌어냅시다. 그럼 일단 모이려면 어떻게 회의를 소집할 거냐? 그래서 지문 3번에 지금 1번 입대표 회의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자,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그래서 회의 소집을 받았더니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그 명의로 소집을 하는데 보니까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그렇다. 그러면
관리규약은 자치규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관리규약은 자치규약입니다. 자치규약. 그러면 관리규약은 자치규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동주택에 따라서 상황 여건을 반영해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A 아파트는 회의 소집하려고 입주회의 구성원이 동별 대표자에게 회의 개최 예를 들어 일주일, 7일 전에 회의 소집을 통보했다? 그렇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B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규약을 보니까 7일이 아니라 10일 전에 통지했다. 아니면 5일 전. 그래서 여기는 그와 같은 내용은 다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에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어떤 일수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자, 이어지는 질문 한번 보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밑에 그저 다음에 어느 하나는 박스 있죠. 박스에 가보니까 1번 입주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번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번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양가로 뭐 사항 중에 장기 수립 또는 조정에 뭐 해당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그래서 양가로는 크게 유념하지 마시고 원칙은 그와 같은 박스에 따른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다시 두 번째 줄로 올라가서 보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인 입주비 회의를 소집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는 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회의는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합니까? 네. 그런데 회의 소집 요구죠. 요구입니다. 그럼 회의 소집 요구는 지금 봤던 대로 박스에 회의 소집 요구는 지금 세 가지죠. 1과 2와 3. 1, 2, 3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한 자들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다면 이때는 며칠 이내 회의를 소집합니까? 그때는 14일 이내 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안 하면 누가 이사가 회의를 소집 직무를 대행합니다. 라고 질문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럼 회의 소집 일단 먼저 보죠. 일단 그렇게 정리해 놨고 지금 회의 소집에 관한 일수는 보면 특정 일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라면 회의 소집은 1, 2, 3에 해당하는 경우, 그죠? 1, 2, 3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회의에서 요구가 있다면 그때는 며칠 이내 소집한다고 그랬어요? 14일 이내 소집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한 자들이 나왔다면 그때는 며칠 이내 회의를 소집합니까? 14일 이내 회의를 소집한다 정도. 그래서 법으로는 그 원칙은 회의 소집은 규약으로 자치규약이 뭘로 정했다? 관리규약으로 정했기 때문에 일수는 따로 언급이 돼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자치규약이니. 그런데 소집 회의 요구권자 중에 방금 박스에 들어있는 1, 2, 3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대상들의 회의에서 요구한다면 그때는 며칠 이내? 14일 이내 회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회의 소집을 한다 해서 회의 소집에 관한 부분 하나 잠깐 확인하고요. 자, 그럼 1번의 뭐 규약이든 또는 박스에 있는 자들이 회의 소집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했어요? 네. 자, 그러면 2번에 가보니까 입주대표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입주자 등이 회의록에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한다. 그래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할 수 있더라. 그래서 회의록에 관한 부분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 구성원 교육 잠깐 보죠. 구성원 교육. 구성원이란 것은 질문에서 여기서 말한 구성원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한 구성원이라는 것은 동별 대표자죠. 그래서 동별 대표자에 대한 뭐가 필요하더라?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질문은 지금 4번의 양과 1번에 교육 실세 가보시면 자, 시정군수구청장은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입조대비 회의 구성원의 입조대비 회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조대비 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다. 자, 단서 한번 보죠.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입주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는 경우에는 교육을 입주자 등에게 뭐 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성원 교육은 누가 교육 대상자가 된다고 그랬더라. 그래서 교육 대상자는 누가? 동별 대표자가 교육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교육을, 이 구성원 교육을 누가 받고자 희망을 했다. 희망이란 것은 받고 싶어요 라고 누가? 입주자 등. 입주자 등이 이 구성원 교육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또 누가 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동별 대표자 교육 대상자지만 누가 희망한다? 입주자 등이 희망한다면 누구도? 입주자 등도 구성원 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정리하시고 여기서 하나 밑에 나머지는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누가 대상자? 동별 대표자. 그러나 누가 희망했다? 입주자 등이. 그러면 이 입주자 등을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있다. 그러면 동별 대표자가 됐던 입주자 등이 됐던 이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을 누가 실시할 거냐? 실시권자를 물어봤다. 누가 나와야 돼요? 네, 여기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교육의 실시권자가 됩니다 정도에서. 그래서 실시권자 정도만 좀 확인하실게요. 세부적인 등등등에 따른 교육은 아직은 조금 보류해서 양가로 1번 정도 정리하실까요? 자, 우측으로 건넙니다. 5번 정도 마무리하죠. 5번에. 5번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등이다. 그래서 양가로 1번. 관계기관장의 확인이다. 그래서 1번 하고 1번, 2번 하고 양가로 2번 정도. 여기는 뭐 따로 설명하기보다 아무래도 동별 대표자에 출마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범죄 등에 관한 경력이 있나 없나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절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정도 확인하시고 5번에 관계기관장의 확인, 2번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 경력 확인 및 회신이다. 그래서 여기는 참조적으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뭐 크게 내용 없으니까 정리를 좀 하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서 2장 전체를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03번에 공동택의 회계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회계관리에 관한 큰 틀에 관한 정도 좀 정리하실게요. 그래서 쉬었다가 03번 좀 정리하시겠습니다.